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전통 사주 분석에 아주 깊게 뿌리내린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를 완전히 깨부셔 볼까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상식이라고 믿었던 명리학 지식, 오늘만큼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내 사주팔자를 딱 열어봤는데 소위 말하는 흉신, 그러니까 뭔가 이름부터 흉악하고 나쁜 글자가 떡하니 들어있어서 덜컥 겁먹은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 내 인생은 이 글자 때문에 꼬이는구나 하면서요. 그 막연한 두려움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 두려움의 패러다임을 180도 뒤집어버릴 거대한 반전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생사가 오가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게 부드러운 솜털이나 산들바람일까요? 절대 아니죠. 역설적이게도 가장 예리하고 무자비하며 다루기 위험한 칼 한 자루야말로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지을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글자의 겉모습, 다시 말해 길신이니 흉신이니 하는 표면적인 이름표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무자르듯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성질 더럽고 거친 흉신이라도 사주의 전체 구조 속에 딱 들어맞는 순간 전체 판을 완벽하게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톱니바퀴로 돌변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4개의 흉신을 단순한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일종의 특수부대라고 부를 겁니다. 사주가 치명적인 불균형에 빠졌을 때만 은밀하게 투입되는 최정의 요원들인 셈이죠. 평소에는 통제하기 좀 버거울지 몰라도 판이 완전히 엎어질 위기 상황에선 이 녀석들만큼 확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해결사도 없거든요. 자, 그럼 이 든든한 특수부대 명단을 쫙 한번 훑어볼까요? 숨통을 조이는 압박의 달인 행동대장 7살, 적군마저 내 편으로 구워 삶는 미친 협상가 3관, 깝칠하지만 통찰력 하나는 끝내주는 전략가 편인, 그리고 거대한 재앙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철벽 수호자 양인입니다. 어떠세요? 벌써부터 이 넷의 활약이 기대되지 않나요? 네, 그럼 바로 작전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7살부터 네 번째 양인까지 각 무기가 어떻게 활약하는지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무서운 에너지를 내 맘대로 다룰 수 있는 궁극의 마스터키까지 싹 다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원 투입합니다. 무시무시한 압박과 권력을 상징하는 성분이죠. 바로 7살입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나를 지탱하고 도와주는 기운, 즉 학문과 자격을 의미하는 인수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완전 질식하기 직전이에요. 나한테 에너지를 줘야 할 유일한 생명선이 툭 하고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긴급 상황인 거죠. 바로 이 위기의 순간 호랑이처럼 무서운 7살이 맹렬하게 뛰어듭니다. 평소에는 나를 막 억압하고 괴롭히던 녀석인데 이 위급한 순간만큼은 숨이 멎어가는 인수에다가 강력하게 심폐소생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살인상생이라고 부르는데요. 치명적인 압박이 오히려 사주 전체를 기사회생시키는 그야말로 위기가 완벽한 기회로 승화되는 진짜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요원은 기가 막힌 말재주와 수단을 무기로 쓰는 전천후 협상가, 상관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진짜 아찔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경쟁자랑 도둑들이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물을 뺏어가려고 사방에서 포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뼈 빠지게 벌어놓은 거 다 털리고 빈털털이 되기 직전인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말재주 끝내주는 우리 상간 요원이 적군과 내 재물 사이에 딱 버티고 서더니 황금빛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내 돈 뺏으려는 경쟁자들의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서 그 힘으로 오히려 내 재물을 불려버려요. 내 지갑 털려던 강도를 하루아침에 내 비즈니스 동업자로 둔갑시키는 거? 이게 바로 상간이 가진 압도적인 협상의 기술입니다. 대박이죠? 세 번째 요원은 아주 고도로 예민하고 까칠하지만 가장 위급할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천재 전략가, 편인입니다. 이번엔 완전 진퇴양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내 에너지가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서 탈진하기 직전인데 설상가상으로 밖에서는 7살의 살벌한 공격까지 쏟아지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위기죠. 이때 이 까칠한 전략과의 신들린 이중 방어를 한번 보세요. 편의는 먼저 과도하게 줄줄 새어나가는 내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딱 틀어막아서 지혈을 시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무서운 공격 에너지를 자기가 싹 흡수해서 나를 돕는 에너지로 변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완벽한 이중 방어 덕분에 절체절명의 사주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마침내 마지막 중무장 요원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엄청난 완력과 무력을 자랑하는 든든한 방패, 양인입니다. 네 번째 위기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사실 다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돈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오히려 나를 깔아뭉개는 날카로운 재앙으로 돌변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때 든든한 방패를 든 수호자 양인이 앞으로 나섭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요원이 쏟아지는 재앙의 벼락을 온몸으로 탁 막아내는 거죠. 양인이 이렇게 단단하게 방어막을 쳐준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그 감당 안 되던 거대한 재앙의 리스크를 통제하고 그 엄청난 부를 온전히 내 곳으로 챙길 수 있게 됩니다. 휴, 지금까지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잠시 숨 좀 고르시고요.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 요 진단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칠살, 상관, 편인, 양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했던 이 녀석들이 생사가 오가는 치명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완벽한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지 한눈에 딱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장입니다. 이 거칠고 무서운 무기들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길들일 수 있는 마스터키를 공개합니다. 명리학의 대과, 설하고 평주에 나오는 진짜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여러분, 무기 그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그 날카로운 무기가 가장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 딱 알맞은 위치에 제대로 배치되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저울질에 있습니다. 길신이냐 흉신이냐 겉면에 붙은 이름표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넘쳐서 판을 망치는 기운은 꽉 눌러주고 텅 비어서 말라버린 기운은 듬뿍 채워주는 것. 사주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 그 저울의 수평을 딱 맞출 때 모든 흉신은 나를 돕는 최고의 요원, 즉 용신으로 거듭납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주 분석의 진짜 완성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나쁜 글자를 어떻게든 부정하고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루기 힘들고 거친 에너지를 전체판 안에서 어떻게 찰떡같이 가장 쓸모있게 배치하고 써먹느냐를 아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사주를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유독 눈에 거슬리고 다루기 버겁다고 생각했던 그 글자,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녀석은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위기에서 여러분을 대박으로 이끌어줄 단 하나의 비밀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숨겨진 그 거친 무기를 꼭 찾아내서 완벽하게 길들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해설에서는 동양 명리학의 진짜 흥미로운 비밀을 하나 파헤쳐볼 건데요. 내 인생의 가장 끔찍한 불운, 숨기고 싶은 치명적인 약점. 사실 이게 우리가 크게 성공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완벽한 원자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솔직히 누구나 평탄하고 쉬운 삶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밋밋한 일직선이랑 위로 확 솟구치는 금빛 화살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정한 위대함, 그러니까 영웅의 궤적이라는 건 언제나 이렇게 바닥을 찌는 깊은 역경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주는 그냥 조용하고 평온할 뿐이에요. 진짜 엄청난 성취는요, 가장 깊은 바닥을 찍고 나서야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법이거든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영웅의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호랑이가 엔신이 되는 과정, 약탈자를 일꾼으로 바꾸는 법, 천재적인 리스크 관리, 암살자를 막는 보디가드, 그리고 마지막 역경의 연금술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운명을 바꾸는 영웅의 방정식입니다. 이 전체 시스템을 꿰뚫는 핵심 철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병이 깊으면 약도 아주 독해야 한다는 거죠. 사주 구조의 치명적인 붕괴,
즉 여기 보이는 병이 딱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흉신이라는 아주 독하고 무자비한 극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이 극약이 구원투수처럼 짠 하고 등판하는 순간 무너졌던 시스템이 고쳐지는 건 물론이고요. 엄청난 권력과 성공을 뿜어내는 거대한 엔진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칠살, 호랑이가 엔진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 점선 화살표가 가리키는 우리의 병, 위기 상황을 한번 볼까요? 늦 여름이라 나를 도와줘야 할 토양의 기운이 바싹 메말라버린 그야말로 극심한 가뭄 상태입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자원, 그러니까 인수가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한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죠. 생명줄이 뚝 끊겨가는 이런 지독한 가뭄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영웅은 이 척박한 땅에서 무슨 수로 살아남는 걸까?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저 굵게 꺾여 내려오는 금빛 화살표예요. 나를 공격할 줄 알았던 무시무시한 존재의 칠살이라는 호랑이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이 난폭한 에너지가 나를 물어뜯는 대신에 오히려 쩍쩍 갈라진 땅에 강력한 불기운을 뿜어내면서 에너지를 팍팍 공급하기 시작해요. 이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군대나 검찰, 경찰같이 아주 막강한 국가 권력을 쥐고 흔드는 엄청난 출세로 이어지는 거죠. 대박이죠? 세 번째, 상관. 약탈자를 노동자로 부리는 케이스입니다. 사방으로 뻗어있는 저 혼란스러운 빨간 화살표들 보이시죠? 내 주변에 널린 강력한 경쟁자들, 다시 말해 도둑놈들이 한가운데 있는 내 소중한 재산을 아주 사정없이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단 한 푼도 안 남고 싹 다 털릴 완벽한 재정 파탄 위기인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포위 상태죠. 이 공격적인 떼거지들이 내가 평생 모은 금고를 털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도대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때 반항아 기질이 다분한 상관이 아주 천재적인 협상가로 나섭니다. 금빛 화살표를 보시면 그 도둑놈들의 살벌한 폭력성을 스펀지처럼 쫙 흡수해버리거든요. 그러고는 그 힘을 오히려 돈을 벌어들이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에너지로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를 털어먹으려던 놈들을 살살 달래서 내 공장의 일꾼으로 부려먹는 거죠. 진짜 천재적이지 않나요? 대기업을 상대로 크게 중개무역을 하거나 미친 듯한 마케팅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편인. 천재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입니다. 와, 이건 정말 장담하는데 아마 가장 위험한 상태일 거예요. 안에서는 물이 새듯이 내 생명력이 쭉쭉 빠져나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밖에서는 매서운 공격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안팎으로 성벽에 동시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말 그대로 사방의 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이 끔찍한 순간에 과연 무엇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은 밸브와 파이프 메커니즘이에요. 아주 까칠하고 예민한 편인이라는 흉신이 밸브를 꽉 잠가서 내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걸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그와 동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치명적인 공격을 파이프를 통해 쏙 흡수해서 나를 살려내는 에너지로 싹 바꿔버리는 거죠. 부도 직전의 회사를 기가 막히게 살려내는 기업회생 전문가나 아무도 못 따라가는 독보적인 특허를 가진 사람들이 딱 이런 다이나믹한 밸런스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양인, 암살자를 제압하는 보디가드입니다. 이 기가 막힌 모순을 한번 보세요. 내 소중한 돈이 말 그대로 식인 호랑이한테 밥을 주고 있는 꼴입니다. 게다가 내 돈을 먹고 덩치를 확 키운 이 괴물이 휙 돌아서서 결국 내 목숨을 노리고 달려드는 상황인 거죠. 돈 벌려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진짜 극도의 위협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 나를 죽일 암살자의 자금줄이 되어버렸을 때 대체 이 막막한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걸까요? 아, 다행히도 바로 그때 그냥 동네 깡패인 줄로만 알았던 양인이 거대한 황금빛 방패가 되어서 딱 나서는 겁니다. 내 돈을 뺏어가던 강도놈이 오히려 나를 노리던 암살자랑 찰떡같이 엉겨붙어서 그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적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엄청난 힘, 이 힘이 바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막대한 이권과 권력을 쥐고 흔드는 최고의 파워 브로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경과 위대함의 연금술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하나로 요약해 볼게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4가지 재앙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에 딱 맞는 4가지 아주 독한 약, 즉 흉신이 투입되죠. 그리고 이 끔찍한 위기는 에너지 공급, 노동력으로의 변환, 완벽한 위기 통제, 그리고 위험 요소를 결박해버리는 이 치밀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엄청난 직업적 성공으로 강제 돌파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 궤적이 딱 보여주듯이 우리 운명의 크기라는 건 내가 얼마나 좋은 운을 타고났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사주는 그저 조용하고 밋밋한 일상에 머물 뿐이거든요. 진짜 위대한 성취는 얼마나 치명적인 병을 얼마나 강력한 약으로 이겨냈는가, 바로 여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영웅의 위대함이란 건 항상 가장 깊게 파인 고난의 상처 속에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내가 가장 피하고 싶고 두려워했던 그 흉신이 사실은 나를 지켜줄 가장 강력 무기이자 성공의 원자재라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위기는 혹시 남몰래 당신의 진짜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권력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와, 여러분. 이 문장 진짜 묵직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보통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막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를 어떻게 탄탄하게 짓고 지켜낼 것인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리더십의 진짜 비밀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전 철학에서 정말 극찬에 맞지 않는 최고의 성공 공식이죠. 바로 관인상전이라는 이 오래된 지혜를 현대의 커리어 전략으로 아주 완벽하게 번역해 볼 겁니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이게 어떻게 절대 안 무너지는 진짜 권력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권력의 완성이 뭔지 보고요. 두 번째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세 번째는 권력을 완성하는 3가지 원리, 네 번째 현실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진정한 권력의 완성, 그 궁극의 공식. 여기 아주 재미있는 성취의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이틀, 즉 바른 직장이나 명예를 뜻하는 정관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여기에 지혜와 도덕성, 실질적 고난을 뜻하는 인수가 탁 더해져야 합니다. 명예라는 사각형이 지혜라는 황금빛 원 안에 딱 안전하게 들어갔을 때 비로소 권위와 지혜가 완벽하게 결합된 궁극의 콤보, 관인상전이 완성되는 거죠. 두 번째 파트 2장. 보호받지 못하는 권력의 위험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라는 보호막 없이 권위만 덜렁이 있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방어막 하나 없이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기둥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나를 지켜줄 도덕성이나 지혜가 없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타격과 소진, 즉 번아웃입니다. 원래 리더의 자리라는 게 표적이 되기 쉽잖아요. 보호막이 없으니까 쏟아지는 압박감 속에서 말 그대로 멘탈이 털리는 거예요. 결국 실권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남는 그야말로 공허한 상태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가 중요합니다. 3장, 권력을 완성하는 3가지 원리, 일명 마스터 플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인수라는 요소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멋진 비유인데요. 첫째로 내 학문과 자제력이 외부의 잡음이나 구설수로부터 명예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그냥 명함에 적힌 직책을 넘어 이권을 팍팍 행사하게 해주는 결제도장, 즉 옥새가 되어줍니다. 이 방패와 도장이 어떻게 우리를 무장시키는지 3가지 원리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원리는 방어입니다. 일하다 보면 막 규칙 다 깨부수고 구설수 일으키는 파괴적인 기운들, 이른바 상관이라고 불리는 위협들이 날아오거든요. 현대 직장으로 치면 치명적인 스캔들이나 하극상 같은 거죠. 이때 바로 지혜라는 든든한 방패가 정면에서 쾅 하고 공격을 막아댑니다. 내 명예를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지키는
교호원인 셈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두 번째 원리인데요.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에너지가 막 흘러가요. 보통 책임감 있는 자리는 엄청난 압박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인수가 딱 개입하면 이 무거운 압박감을 스펀지처럼 쫙 흡수해서 내 개인의 실력으로 싹 소화시킵니다. 직장 스트레스가 그냥 스트레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레벨업 시키는 영양분, 즉 성장으로 바뀌는 기가 막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 번째 원리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타이틀은 그냥 종이장처럼 가벼운 명함만 그럴듯한 빈 껍데기 임명장이에요. 하지만 지혜의 보호를 받는 명예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묵직한 옥새가 돼요. 진짜 권한과 이권이 내 손에 딱 들어오는 그야말로 실세를 쥐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4장. 현실이 되는 에너지. 이제 이론에서 현실로 넘어와 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직장에서의 내 위치가 하루하루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신가요? 아니면 태산처럼 단단하고 안정적이신가요? 이 방패와 도장의 에너지가 우리 매일의 직장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현실에 적용되면 크게 세 가지 엄청난 결과가 따라옵니다. 첫째, 커리어 측면에서는 전문 주식이나 자격증의 든든한 방어막이 돼서 구설 수 없이 탄탄하게 롱런하게 됩니다. 둘째, 캐릭터 측면에서는요, 원직을 지키면서도 품어주는 여유가 생겨서 주변에서 진짜 리스펙하는 멋진 리더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위기관리. 어떤 문제가 빵 터져도 이미 대비책이 다 세팅되어 있어서 오히려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구축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5장,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드디어 오늘의 클라이맥스네요. 방금 말씀드린 위기관리에 대해 좀 더 열을 내서 얘기해 볼게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확 추락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지혜와 자제력이라는 약을 미리 갖춘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자체가 와, 저 사람 진짜 능력 있네 하면서 합법적으로 내 권한을 뻥 튀게 하는 명분이 돼버립니다. 위기가 오히려 내 자리를 더 강력하게 굳혀주는 로켓 부스터가 된다는 사실, 진짜 짜릿하지 않나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진정한 권위나 리더십이라는 건 악을 쓰고 억지로 뺏어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외부 공격을 막아내는 도덕적 방패, 짓누르는 압박감을 내 성장으로 바꾸는 순환 시스템, 그리고 명예를 실제 현실로 구현해내는 묵직한 결재권. 네, 맞습니다. 지혜를 바탕으로 아주 정교하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건축물 그 자체인 겁니다. 오늘 이 통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지금 위치를 한번 곰곰이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툭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권력은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얇디 얇은 임명장인가? 아니면 어떤 위기가 와도 끄떡없는 묵직한 결제 도장인가? 껍데기뿐인 자리를 쫓느라 소진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의 지혜를 단단히 다져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짜 권력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